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방광이 작으신 두 분 모시고 방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두 분 소방관이라고 했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불러도 돼요. 안 돼. 소방관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그쵸. 네. 소방관 두 분 어서 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혜영 언니부터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관 특집을 맡게 된 강혜영이라고 하고요. 소방관 하면 강혜영이다. 오늘 굉장히 자부심. 굉장히 자부심 있고 네네네. 오늘 우아하게 소방관 이야기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게스트분이 있는데 심지어 이분의 닉네임도 아직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네. 간생간사로 살고 싶은 또 디자인 노동자 도호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생강사가 뭐죠? 간지에 살고 간지에 죽는 간사. 저런 마음으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네. 디자인 간지가 엄청납니다. 항상 볼 때마다 피오다의 디자인을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죠? 직접 그리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피오다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세요?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시키면 다 합니다. 돈을 주시는 사람이 시키면 다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 아, 되게 그리고 도우 씨는 이제 저랑 피오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처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면접을 왔었는데 몇 년 전에 뭔가 막 엄청 패기 넘치게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길게는 못하고 뭐 곧 캐나다로 갈 예정이라서 맞아. 막 그런 맞아. 계획을 얘기하면서 괜찮다. 우리도 길게 아르바이트를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 너무 초창기라 막 이랬는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뭘 물어봐도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포토샵을 할 줄 안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일을 해보자 했는데 혹시 일러스트도 하실 줄 아나요? 그러니까 네, 좀 합니다. 혹시 온라인 사이트 네,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뭐 혹시 그림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 근데 또 이 친구는 많은 것을 다 독학으로 진짜 찐 MZ다. 근데 못하는 게 있었죠. 캐나다 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서 못 갔습니다. 한국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맞아. 그래서 못하는 거를 이제 배우려고 캐나다를 가려고 그랬는데 캐나다를 네. 가는 거 빼고 모두 이룬 거 아니에요? 근데 비욘세 청취자분들한테는 비욘세닷컴을 또 만드신 맞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가깝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도시가 그거 만들고. 그리고 저희 대전에서 공개 방송할 때 그 엄청난 포스터를 만들어준 맞습니다. 주인공이십니다. 공개방송 포스터 만드셨고 병풍 네. 만드셨고. 맞아요. 네네. 포스터 만드실 때 혹시 뭐 어떤 특별히 신경 쓰신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돈 주시는 분의 니즈에 맞춰야겠다. 진짜 이런다니까요. 일단 이분이 대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어떤 디테일을 넣으셨던 게 와인병 들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대전 그 린 소주로 바꾼다거나 이런 디테일이 또 생각이 나네요. 거의 디자인 디테일이 봉준호 감독 수준이다. 도테일입니다. 도테일. 도테일. 도태 느낌이 있어서 안 되겠네요. 호테일입니다. 호테일. 어감이 안 좋네요. 이러거나 말거나 지금 굉장히 많은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네. 결국은 오늘은 이제 방광이 작은 것만으로 여기 오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방광 팟캐스트를 처음에 기획하고 있다가 이게 너무 지지부진해서 저희가 일단 이걸 특집처럼 이분들과 네. 한 다음에 런칭을 시키겠다가 저의 오늘 목표인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걸 해보자 얘기가 나왔는지. 그냥 진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네. 혜영 언니도 그렇고 네. 저도
화장실에 진짜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우다 이렇게 매장 오픈하거나 새로 확장할 때도 무조건 화장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다가 그리고 좀 방광이 작고 화장실에 되게 오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거기가 좀 깨끗해야 되고 마치 방처럼.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에피소드 되게 많이 나오겠다. 네. 하자고 했지만 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회수하지 못하고. 맞아. 그러면은 소방관이라는 네.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그냥 둘이서 근데 그때 도시 기억나요. 우리가 겨울에 수돗물을 새로운 사무실을 갔는데 네. 그 사무실에 덜 익숙해져 갖고 우리가 모르고 겨울에 물을 안 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물을 녹이러 왔는데 네. 막 우리 화장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도우씨한테 나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더니 도우씨가 저도요 이러면서 사실은 그때 내가 항상 도우씨가 화장실 가는 횟수나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을 보고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거를 수면 위로 떠올리진 않았는데 그때 시발점으로 둘이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그때 막 사이렌 얘기 막 하고 이럴 시기라서 그러다가 막 둘이 어떻게 막 떠들다가 소방관 막 이렇게 막 천재인 것 같아. 네, 그렇게 막 떠들고 네. 근데 또 그 떠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늘 도우씨를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아직 캐릭터가 어떤지 잘 모르시니까. 맞아. 왜냐면 지금 이분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말수가 되게 적으신데 이분도 지금 탐색하고 있고 맞아요. 여러분도 도시를 탐색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탐색하는 중인데 근데 이제 둘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뭔가 하려고 할 때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뭘 하자고 하면 좀 말려야 되잖아요. 말리지 않고 언니 너무 괜찮은데요. 우리 이걸로 팟캐스트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그거를 또 정리를 해놨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세상에. 네. 그걸 보고 올 걸.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정리한 다음에 이제 창고에 폐기하듯이. 그랬답니다. 그 내용엔 뭐가 들어있어요? 정리한 문서 내용에는? 저는 지금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았어요. 거기에 네. 막 도시감 확 치고 음.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 이거를 건강하고도 연결시켜보자. 뭐 정말 케겔 운동이 그 방광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해보자. 사연도 모집하자 했는데 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사연을 모집해보자 했는데 도시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거에 사연을 보내줄까요? 너무 우리가 그런 루트가 없는데 네. 하지만 오늘 첫 회를 비욘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기뻤죠. 그리고 사실 뭐 사연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 사연이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한 소회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방광이 작아서 화장실을 자주 간다. 네. 소방광 특집 사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팬티 회사에서 진짜 짱이다. 여성용 속옷과 어떤 나이트웨어 등을 제작하시는 카이톤이라는 예전에 와우. 비욘세에서도 음원 광고를 했었던 그 대표님이 갑자기 이메일을 주셔서 나도 소방광이다. 사실 저희가 뭐 일한 사이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협찬사와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이분 입장에서 이제 하나를 깐 거죠. 저도 굉장히 친밀하게 느끼면서 어머 그런가요?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심지어 거기에 우리 속옷은 카이톤 속옷을 다들 입어보셨고 저도 그 당시부터 입어보고 많이 얘기를 네. 했지만 걸쇼츠라고 부르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통 저희가 남성용 드로즈나 아니면 트렁크 같은 게 남성용은 많은데 여성용은 있더라도 좀 꽉 끼는 게 많고 좀 소재가 안 좋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분들은 그걸 좀 넉넉하게 만들어가지고 통풍도 잘 되고 면도 좋은 걸 쓰고 하시는데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막 꽉 맞게 이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소방광인 분들 우리 속옷은 한 번에 벗을 수 있다. 지금 내가 화장실에 너무 긴박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기분으로 막 분초를 다투고 있는데 거기서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따로 또 찾아서 내린다?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 에피소드 전체에 제작비를 후원하셔서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최고다 최고. 네.
일단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제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입어보셨잖아요. 걸 네. 쇼츠 둘 다. 어떠셨어요? 제가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뭐 얼마나 지금 짧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아닙니다. 많이 해주세요. 많이 제가 해주세요. 이걸 지금 입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허리 밴드 부분이라도 조금 보여줘야 될까봐 감안하고 지금 옷을 입고 왔는데 네.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입고 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드로즈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드로즈가 실패하기 되게 쉽다고도 생각을 해요. 사이즈를 조금만 잘못 사면은 너무 엉꼬에 끼기도 네.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길이가 너무 짧으면은 이게 오히려 삼각 팬티보다 엉덩이가 더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요. 엄청 불편한데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원래 카이토는 제가 좀 인스타그램 통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아, 재밌다. 편안한 속옷을 파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입어보고 제가 원단 만져보고 아마 혼세한테 바로 그때 맞아요. 메시지 했었던 것 같아요. 카톡을 따로 보내셔가지고. 좋다, 편하다. 그리고 입었는데 너무 이렇게 기대했잖아요. 근데 입었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거꾸로 입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꾸로 입었어? 뒤집어서? 그러니까 심지어 그 마감선이 뒤에 있는데 라벨도 뒤에 있는데 네. 그걸 굳이 배꼽 쪽으로 보내서 왜 이렇게 엉덩이에 공간이 많지 않나 이렇게 뭔가 꺾인 느낌이 네. 있고 그리고 배는 왜 이렇게 또 배꼽까지 올라오나 하지만 뒤집어서 입었다는 걸 알게 되고 혼자 허허 웃다가 방향을 바꿔서 입었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있고 그 원단도 통풍이 잘 되고 맞아요. 무엇보다 이제 허리 밴드가 너무 깎이면 그러니까 잘 맞는 건 좋은데 너무 깎이면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사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 밴드는 딱 타이트한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고르실 때 저의 추천은 딱 맞는 걸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불편해요. 맞아, 딱 맞아. 맞는 걸 고르는 게 오히려 안 말리고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 작은 사이즈 선택했는데 지금 너무 잘 맞아요. 방금 언니가 얘기한 게 이 카이톤 속옷을 제일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랑 비슷한데 저는 남자 트렁크를 많이 입었거든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지금 뭐 소방관 얘기하고 있지만 전 또 엉덩이가 조선 반만한 것으로 다음에 이걸로 또 특집을 한번 하고 싶은데 웬만한 여자 속옷은 제일 큰 거를 사도 작고요. 그리고 여성용 드로즈라고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정말 엉덩이가 옹기종기한 친구들만을 위해서 정말 옹글종글한 엉덩이만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입으면 이게 오히려 드로즈니까 그 반바지가 말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말려 올라가서 오히려 그게 그 사타구니 라인을 더 자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이즈도 넉넉하고 보통 우리가 남자 트렁크를 입으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있더라도 너무 면을 생각 안 하고 디자인만 생각하고 작고 이래서 남성용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뭐 고추가 없는데 너무 수납 공간이 너무 넉넉해서 그죠. 어딘가 좀 헛헛한 마음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마치 언니가 뒤집어 입기만 해도 사람이 네, 맞아요. 왜 이게 엉덩이 부분이 앞으로 오니까 불편하다는 걸 느끼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남성용 그런 속옷으로 연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카이톤은 일단 여러분이 카이톤.co.kr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프리가 너무 조그맣다. 여성용 프리 사이즈 너무 작아서 퍼킹 스몰 아니냐. 존나 작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는 정말 다양한 사이즈가 입을 수 있고 혹시 프리를 내놨는데 작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또 엑스트라 프리를 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너무 잘 입고 있어요. 네. 도우 씨 어땠어요? 저도 입고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데 네. 뭐 운동마다 다르겠는데 저는 네. 도복을 입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멋있어. 지금 팬티 광고해주는 척 내가 지금 도복 입는 여자라는 거 너무 어필하고 있잖아. 도시 티났나요? 도복. 귀여워. 아무튼 그런 운동을 할 때 팬티가 사실 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뒤에 가서 살짝 뺄 때가 많은데 되게 지금 상상하게 되네요. 모두가 아는 동작. 근데 요거는 좀 그런 거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운동할 때도. 와. 그리고 루즈핏에도 잘 맞는 팬티라고 하셨는데 저도 거의 다 바지를 루즈핏을 입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편했어요. 안에서 움직일 때. 왜 루즈핏을 입어봤자 팬티가 꽉 끼는 경우 그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근데 전혀 불편한 거 없이 잘 음. 맞아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맞아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카이톤을 소개할 때 어떤 것들을 강조했으면 좋겠냐지 여쭤봤는데 일단 몸이랑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몸을 쪼이지 않는 낙낙한 핏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 느낌을 확실히 아시는 분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쵸. 그리고 엉덩이 부분까지 전부 다 좋은 소재. 보통 여성용 속옷 브랜드 중에 면을 강조하긴 했는데 그게 질이 닿는 부분만 거기만 다른 소재 쓰는 데가 많은데 엉덩이 닿는 부분까지 그렇게 써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또 이게 넉넉해야 혈액순환도 방해하지 않고 피부도 덜 자극하고 공기도 잘 통해서 맞아. 여성 질환이 예방된다. 그래서 이게 사장님이 본인이 입으려고 만드신 속옷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해 주셨어요. 혹시 지금까지 정말 마음이 조여드는 꽉 끼는 것만 입으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편해서 좀 깜짝 놀랄 수 있다. 우리가 처음 브라렛 입었을 때처럼 맞아. 이걸로 될까?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허전한 느낌이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또 시원한 걸 느낄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한 번 아마 입으시면은 돌아가기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속옷으로. 근데 굉장히 공감되고 저는 그리고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국내 생산하더라고요. 전 공정이 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속옷들은 마이크로 모달 쫀득 걸쇼츠랑 텐셀 걸쇼츠 이런 것도 입었는데 제가 추가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모네모 유기농면 쇼츠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름부터 제가 남성용 트렁크 입을 때도 안에 팬티를 입고 그 그쵸, 위에다가 입었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입는 반바지로 입으려고. 왜냐면 집에서 입을 홈웨어 반바지도 너무 나에게 다 작아서 그렇게 입었는데 가끔 우리 아빠가 난 저게 팬티 같은데 자꾸 반바지인 척하고 입고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팬티 아니야? 그러면은 반바지야? 이러면서 이렇게 황급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남자들은 좋겠다. 이게 이런 게 있군 했는데 카이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네모네모 유기농 면 쇼츠. 반바지 같이 생겼고 되게 두꺼운데 속옷을 안 입고 바로 입을 수 있어서 안에가 다 유기농 면으로 돼 있고 두꺼워서 특히 저처럼 생리컵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속옷 같은 걸 고를 때 생리대를 하다가 생리컵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긴 하지만 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하나를 또 생리대를 더 뗄 건 아니니까 지금은 그런 걸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혹시나 그럴 때 내 바지까지 생리혈이 도달하는 시간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또 드렸죠. 대표님한테. 내가 소방관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오줌을 지릴 일은 없다. 근데 이제 생리컵 이용자로서 가끔 생리혈이 바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좀 걱정하게 될 때가 있는데 면이 되게 두껍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기농면 쇼츠 이거는 생리 중일 때 입어도 너무 좋아가지고 소방관이라도 오줌을까지 지리진 않아요. 저기요. 지금 약간 음해하고 있다 소방관을. 저기요. 방광이 작다는 것이 지리는 건 아닌데. 그럼요. 미안합니다. 고통을 참는 겁니다. 일단 그 청취자분들 사연을 읽어보기 전에 방금 얘기했던 어떤 대표님의 사연. 대표님의 소방광 사연을 오프닝으로 한번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네. 한 번 소방광은 영원한 소방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방광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 막 뛰어들어오면서 가방 던지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면 엄마가 또 급해? 하셨던 기억이 많아요. 더러운 화장실 싫어서 참기 플러스 소방광의 결과로 항상 집에 올 때 뛰어왔어요. 근데 너무 계속 참다 보면 더 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못 참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기능이 퇴화한 것일까요? 슬프네요. 소방관이어서 가장 아쉬웠을 때는 친구들끼리 재미있는 얘기하는데 나만 자꾸 빠져야 할 때였습니다. 원래 술자리가 무르익어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컷 마시고 한창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호가 오면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는데 꼭 그때 얘기가 클라이막스일 때가 많아요. 일찍 갔다 올 걸 후회하지만 다음에도 또 그러고요. 신입생 때 맥주 2, 3천씩 마실 때는 화장실을 4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도시가 앞에서 굉장히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소리 내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안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화장실을 자주 가면 어릴 때라 그런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맞아. 관광 용량이 공개되는 것 같고 위기에서 급하게 바지를 내렸던 많은 과거 사례 때문에 요즘은 미리미리 화장실을 확인하고 깨끗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화장실 가기 힘든 야외는 잘 안 가게 되기는 해요. 붐비는 곳도요. 그런 곳은 높은 확률로 화장실이 더러우니까요.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해서 화장실 상태에 민감한 소방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출할 때 꼭 챙기는 것은 알코올 스프레이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니까 앉기 전에 스프레이 뿌리고 화장지로 닦은 후에 앉으면 조금 더 안심되더라고요. 이번에 비욘세에서 소방광 특집을 해서 저의 방광은 소방광이라고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다른 소방광분들 화이팅입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소방광분들 혹시 체구가 작으신가요? 물리적으로 방광 사이즈가 작아서 소방광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라는 이상한 말 해주셨습니다. 와, 지금 사연을 듣고 소방관인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다 말씀하셨어요. 그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둘이서도 그 화장실 얘기 막 했었잖아요. 어제도 그 청결도 이런 거 계속 가야 되니까. 와, 근데 약간 뭐 맥주 2000cc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게 먹고 4번 가면 아마 좀 참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00cc에 4번이면은 500은 그냥 홀드가 되라고 할까요? 홀드가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죠. 이제 500이 넘어가면 한번 500에 한 번씩 이렇게 끊고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요들을 네. 이제 조금씩 쌓여서 이제 고통받으면서 참으면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 그래요. 네, 지금 저희 그 녹음 스튜디오에 지금 사람이 4명 있는데 저만 빼고 모두가 끄덕거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각오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 메일함이 오줌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 메일함 지금 여러분 같이 느끼실 수 저희가 물론 아까 굉장히 강조해 주셨듯이 방광이 작다고 해서 이걸 배출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안전하게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있는 분이어서 뭐 식사하실 때 듣는 거 뭐 전혀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각오는 하셔라. 지금 2시간 내내 이제 소변 얘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올리자마자 바로 사연을 보내주셨던 1등 사연이 있어가지고 안 읽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방 관광으로요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겸 도우 씨한테 부탁드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방광이라 관광 우는 소방관광 우로요입니다. 저는 소방광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화장실 가는 것을 참는 소방광입니다. 저는 집순이라서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회사 화장실은 집안에 없잖아요. 회사 화장실은 회사에 있으니까요. 아, 진짜. 사무실에서 나와 한 층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까지 가는 것이 너무 귀찮습니다. 참고로 사무실 문 열면 7걸음 앞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요런 게 소방광이라는 거예요. 7걸음인지 아무도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분한테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모든 상황에서 한 챕터가 끝나야 화장실을 개운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화장실을 참는 습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PPT를 만들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안 돼, 이 장까지는 끝내고 가야 해 하면서 참았다가 목표를 달성하면 후다다닥 달려갑니다. 이것은 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뭐 끝내기 전에 화장실 못 가게 하는 사람 없는데. 없죠. 가장 큰 위기는 항상 저녁 시간에 찾아옵니다. 바로 사무실에서 저녁을 먹은 뒤 컵이나 그릇을 설거지하는 시간이지요. 어릴 적에 엄마가 쉬 하면 쉬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에서 물이 쉬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소방관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설거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열한 싸움이지요. 혼자가 아니라 둘 혹은 셋이서 무언가를 먹었다? 거기에 디저트까지 다 먹었다? 소방관광 울어요. 미친. 이 이상한 강박 때문에 설거지하는 내내 쉬 소리와 싸우며 다리를 꼬고 트월킹을 하며 어찌저찌 설거지를 끝내고 후다다닥 뛰어갑니다. 그 와중에 설거지는 뽀득뽀득하게 해야 해서 여러 번 헹구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고 싶은 팁은 무엇이냐? 콩콩 뛰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알려주시네. 신은 우리에게 2번의 기회를 줍니다. 다리를 꼬면 첫 번째 고비는 넘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콩콩 뛰어 스스로에게 위급함을 알리고 찰나로 찾아오는 휴식기에 다리를 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쭉 빼며 스트레칭을 한 다음 얼른 화장실로 뛰어가세요. 잊지 마세요. 신은 우리에게 2번의 기회만 줍니다. 사랑해요 비욘세 캥 작가님 결혼 축하합니다. 사연 쓰는 동안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뛰어요. 와.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연을 한 챕터를 끝내야 그쵸. 화장실을 갈 수 있으니까. 아니 방금 이거 들으면서도 지금 도우 씨가 다 읽고 가려고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어. 어떡해. 아, 소방 관광 울어요.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이것만 읽었는데 아까 카이톤 그 대표님이랑 이거랑 같이 해서 소방관 노래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엄마가 또 급해? 소방 관광 울어요.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리믹스처럼. 근데 저는 보면서 와. 소방관인 분들의 이번에 사연 들으면서 이런 게 이제 느낀 점인데 이분들은 방광은 작은데 각자 좀 완벽주의가 있으셔서 네. 저는 사실 아까 그 카이톤 대표님 사연도 알코올 스프레이를 뿌릴 시간에 빨리 안 주면 되지 그쵸. 않나. 근데 알코올 스프레이에는 시간을 쓰고 대신에 그냥 잘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팬티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이런 것도 약간 너무 웃긴 포인트 아닌가. 아니, 이분도 이제 설거지를 무조건 뽀득뽀득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왜 공감되지? 그러니까 소방관이라는 공통점이 우리에겐 있으나 제가 막 이렇게 뭐 하나를 끝내고 화장실을 간다. 뽀득뽀득 씻는 걸 공감할 필요는 없는데 공감이 되니까. 근데 도우 씨도 있어요? 이런 강박적으로 이 다음에 하고 가야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아무래도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요거까지만 하고 가야지, 요거까지만 하고 가야지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네. 저는 오히려 그 아까 술자리 얘기가 진짜 공감됐던 게 저는 저 빼고 재밌는 얘기하는 걸 참지 못하거든요. 맞아. 맞아. 너무 듣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을 때는 막 그 분위기를 제가 흐리고 가요. 내가 못 들으면 너네도 들을 수 없어. 아, 나 올 때까지 말하지 마. 마치 그런 뭐 어떤 미저리 같은 데서 내가 가질 수 없는 남자 너희 누구도 가질 수 없어. 약간 이런 공포 영화에서 분위기를 이거 잡쳐놓고 웃기다. 간다. 그쵸. 어떤 식으로 잡쳐요? 고수다. 아주 그냥 뭐만 하면 그냥 꼬투리 잡으면서 이 얘기 재미없다 다른 얘기 그리고 빨리 갔다가 나 아까 뭐라 그랬지. 와, 고수다 고수.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사연들을 모집하면서 좀 반성했던 게 있는데 네. 외향인 내향인처럼 사실 저는 외향인인데 그때 저희가 내향인 특집 했을 때도 내향인의 기분을 외향인들은 모른다. 왜냐면 사회가 외향인 위주로 설계돼 있고 나중에 뭐 다른 데서도 나오겠지만 이의가 있으면 손을 들고 말해야 되고 뭐 식당에서 뭔가를 추가로 주문할 때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내향인한테는 일상이 다 챌린지고 힘들다. 그리고 취업할 때도 왜 마지막 면접이 마지막 단계냐. 나는 이게 쓰는 걸로나 이런 걸로 평가를 했으면 더 이걸 발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외향인 위주로 설계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저도 제가 대방광인지 몰랐다가 이제 두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대방광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나 이럴 때 나 없이 막 그런 얘기 할까 봐 이런 눈치를 안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광이 약간 사회적 약자인 거야. 원래 사회적 약자일 때 좀 더 배려하죠. 내가 이거 말 실수했나? 저 사람이 이런가? 너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물어봐요. 저도 맥주를 막 먹다 보면은 또 대방광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서서히 차오르는 느낌이었고 난 별로 화장실 가고 싶지 않지 이러다가 으악! 이렇게 되고 너무 갑자기 막 이제 막 진짜 Now or never야 그런 식으로 가야 되면은 그거를 되게 거침없이 끊고 이 다음 얘기 재밌니? 나 화장실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가거든요. 혼세님 진짜 맞아. 혼세는 언니 잠깐 나 화장실. 이 다음 얘기 재밌어? 이 뒤에 거 길어? 몇 분 남았어? 맞아. 항상 물어보고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눈치가 보인다는 사연이 이번에 되게 많이 들어와서 전 이걸 보고 소방광도 어떤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양한 약자성이 있는데 방광도 좀 그럴 수 있다. 배려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제가 소방광이라고 깨달았던 게 학교 다닐 때거든요. 네. 이제 그 50분이라는 수업 시간이 아. 사실은 통상적으로 표준 집단의 어떤 거에 의해서 이 정도는 사람이 참을 수 있지 하고 만들어낸 시간인 거잖아요. 맞아. 네, 근데 실제로 빈뇨의 기준이 2시간마다 한 번씩 보는 게 기준이래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자, 빈뇨라는 단어. 이거는 연구한 사람만이. 이제 빈도가 잦은 어떤 그런 소변을 보는 행위. 네. 빈뇨. 근데 제가 이제 한창 다이어트 한다고 네. 그럼 다이어트 할 땐 물을 막 2리터씩 마셔야 맞아,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원래는 제가 화장실을 가는 걸 너무 싫어해서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말고는 물을 거의 안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물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수업이 끝나기 전에도 마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네. 그럴 때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50분? 누굴 위한 기준이지? 누굴 위한 50분인가. 섬세. 근데 이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도시 얘기를 들으니까 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직장 상사가 화장실 자주 간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디자인 회사 다닐 때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문자 와가지고 너 또 화장실이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바로 갑니다 하고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공감된다 진짜. 진짜. 네, 근데 저도 뭐 녹차가 피부에 좋다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몸에 좋은 건 다 액체냐는 거야. 녹차 큰일 났는데. 녹차 큰일 난데. 녹차를 막 계속 텀블러에 해서 마셨거든요. 막 재탕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러니까 화장실을 갔다 와도 10분 있으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연장해서 한 4, 50분까지는 참고 또 1시간 한 번씩밖에 갔다 오는데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혼나고. 와, 학교 다닐 때도 진짜 그 새록새록하네요. 그러네. 맞아. 저희가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그 소방광이신 카이톤 대표님의 배려로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금방 내릴 수 있고 통풍이 좋고 물론 이런 기능성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이 브랜드의 포인트는 아닌데 면이 좋고 굉장히 편안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카이톤의 걸쇼츠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최고다. 그래서 소방관광우려님 저희가 1등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소방관광우려님을 비롯한 오늘 사연이 소개되는 모든 분들은 저희가 안내 메일을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그럼 어떤 제품에서 어떻게 사이즈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드리면 답장으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와. 팬티 내리는 시간이라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런 걸 저희가 줄여야죠. 네 스프레이도 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다시 줄여야죠. 한번 저희 카이톤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최고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개소리님의 사연을 혜영 언니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짧지만 임팩트 있는 사연이어가지고. 이게 다인 거죠 지금? 네네네네. 옆에 지금 도우시고 웃고 있어가지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개소리님의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만 21세에 치질 수술을 받은 이후로 후천적 소방광이 되어버린 개소리입니다. 이럴 수도 있군요. 제 닉네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치질 수술과 소방광의 연관관계는 1도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살짝 배신감이 들고 그냥 개소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개솔이인 건가요? 뭔가 오늘 띄우기에 좋아 보여서 던져봤습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저는 방광의 자가 슬픈 소방관들의 꿀팁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장시간 일정, 영화 관람,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업무 등등을 보게 되면 화장실에 들러 방광을 비우는 활동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평범한 사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옆에 여러분 느낌표 4개 붙었고요. 네. 꼭 이럴 때만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잠깐만요. 죄송해요. 지금 옆에서 미리 정신 차려. 미리 읽어서 지금 터졌어. 그러니까 아니야 여러분 정신 차려. 침착하셔야 되고. 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읽어봐야겠어요. 네. 꼭 이럴 때만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소변을 보더라도 찝찝한 잔뇨감을 느끼는 경우가 덜어 있을 겁니다. 있죠. 그럴 땐 변기에 앉아 손가락 끝으로 엉덩이 골을 천천히 슬슬 문질러 보세요. 죄송해요.
간지럼 태우듯이 천천히요. 그렇다고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책임 못 져요. 그러면 잔뇨가 쪼륵 나오는 신비한 인체 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와우, 굿. 다들 제 팁 참고하셔서 손해보지 마시길. 이 손해가 뭐가 손해야? 그러니까 잔뇨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영화 중간에 와. 어떻게든 더 비울 걸 하는 그런 걸 손해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니 저는 이분이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 사실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뭘 해도 뭔가 이 잔뇨감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잔뇨감 해결 솔루션까지 그러니까. 잔뇨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요런 팁 없으세요, 두 분은? 뭔가 내가 지금 막 빨리 행사가 시작해. 근데 내 생각에 지금 이게 다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든 밀어내는. 그거 진짜 사람 환장하는 건데 그지 않아요? 그냥 인생을 포기해요. 그냥 진짜 그런 노하우는 어떡해. 따로 없고. 없어요. 저는 너무 저다운 방법이긴 한데 왜 제가 막 뭐든지 멘탈로 이기려고 하는 이상한 이겨내야지. 그런 게 좀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약간 잔뇨감이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특히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이제 누우면 침대에서 못해도 5시간에서 8시간인데 이제 확실히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비웠는가 했을 때 그 잔뇨감이 남으면은 굉장히 찝찝하고 그쵸.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저 자신에게 말을 해요. 아니야. 다 비웠어. 지금 느낌 깨끗하고 혜영아 믿어라. 너 괜찮아. 자신을 믿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자러 가도 돼. 결국은 다 이렇게. 어떤 멘탈적인.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를 한번 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엉덩이 골을 이제 손가락 끝으로 살살 문지르면 쪼르륵 나올 수 있다. 요 사연에 대한 어떤 간증을 기다립니다. 경험해보신 분들 나중에. 간혹 가다가 영화나 미드에서도 제가 그거 본 적이 있는데 클리토리스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소변이 누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소변검사 병원에 막 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소변 검사를 할 때 클리토리스를 만지면 소변 나온다 이런 팁을 주고받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급하게 갑자기 소변을 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소변을 어떻게 봐? 소변을 6시간에 한 번 보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소리님도 당연히 카이톤 제품 보내드릴게요. 이태원 꼬부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세님. 39년을 소방광으로 살아온 이태원 꼬부기라고 합니다. 비욘세에서 소방광 특집을 한다고 했을 때 드디어 나와 같은 작은 방광을 가진 이들이 가지는 고충을 알릴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어 방송을 듣던 중 메모장을 바로 켰습니다. 저는 남들이 화장실에 한 번 갈 때 3-4번 갈 정도로 방광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물이나 음료, 특히 커피를 잘 안 마시는 편이에요. 운전을 하는 경우 단거리, 장거리 모두에는 물을 포함한 음료, 수분이 많이 든 과일은 피하고요. 심지어 국밥에 국물도 가급적이면 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리 차가 막혀도 휴게소에 반드시 들릅니다. 화장실 가려고 휴게소 들어갔다가 도착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까지 늘어나는 건 일상 다반사예요. 누군가가 빨리 집에 가서 화장실 갈래? 지금 화장실 들렸다가 1시간 늦게 집에 갈래?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후자입니다. 오줌 싸서 척척해진 바지를 입고 운전할 순 없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을 찾지 못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제가 터득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의 주유소 화장실은 개방 화장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개방 화장실이기에 주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정유사를 다녔어서 이걸 전 국민이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용하지 않더라도 뭐 시민 개방 화장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 요즘은 졸음 쉼터 같은 것들도 네. 많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도 와 이거 꿀팁인데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뭐 이런 게 없더라도 화장실 때문에 약간 그 주유기 앞쪽으로 해서 비껴서 차를 잘 대면 뭐라고 안 하시고 원래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와. 네. 아무튼 저는 소방광인 인간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지만 소변 신호가 오면 그걸 참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운전해서 집까지 다 온 상태에서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면 집 주차장, 필로티식 구조의 빌라에 대충 차를 세워놓고 집에 뛰어 올라가 소변을 보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 주차를 할 정도입니다. 주차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못 참는 거죠.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면 엘리베이터는 절대 못 탑니다. 정말 급할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바지 지퍼를 미리 열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저는 소변이 마려울 때 엉덩이를 긁으면 소변이 더욱 급해집니다. 물소리를 듣는 것도 소변을 더욱 급해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고요. 아무래도 심리학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소방광인 분들도 저와 같은 증상이 있으실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모든 대방광이 팁을 얻었죠. 소변검사 급하게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 엉덩이를 긁어라. 지금 100%입니다. 두 분이 말씀하셔서. 청소년 시절에 동생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동생은 소방광도 아닌지라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도 이해 못해서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들은 듯한 반응을 보였기에 창피해서 그 뒤로는 저만 아는 비밀로 가져가기로 했었더랬죠.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번 특집에 게스트로 혜영 언니께서 나오시기에 적어보겠습니다. 그쵸, 이제 피우다의 디자이너님도 도우씨도 같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자기 만족을 위해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해 클리토리스 자극을 선호하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분이 쓰셨어요. 갑자기라고. 한때 이와 같은 방식의 자위가 저의 요도를 자극해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하는 건 아닐까? 요도 부분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하는 것이 요도의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 소변을 홀딩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2달 정도 일부러 자위를 참은 적이 있습니다. 와. 네, 과거형 문장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2달 정도 참다가 때려치웠습니다. 자위를 안 하는 2달 동안 살펴보니까 자위를 안 한다고 해서 소변을 덜 보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자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자연의 신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전히 화장실 자주 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와는 다르게 저는 비욘세님과 캥 작가님은 적어도 소방광은 아니구나 라고 비욘세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분께서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한때는 맥주를 10,000리터씩 마셨다고 이야기하셨었기 때문이에요. 두 분이 소방광이라서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맥주는 많이 마시는 것이 결코 즐겁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 술이 약한 것도 있지만 특히 맥주를 즐겨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소방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맥주를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잖아요. 집안에서 맥주를 마신다고 해도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꽤나 귀찮은 일인데 바에 갔을 때 맥주를 마시면 화장실에 가는 것이 정말 귀찮고 고된 일이 되거든요. 바는 보통 친한 사람들과 즐기러 가기 때문에 같이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변을 참게 됩니다. 나누던 대화의 주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실에 가게 되면 특히 여자 화장실의 경우 남자 화장실보다는 순환율이 떨어져서 대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순서가 올 때까지 소변을 참아야 하는데 이게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리를 구르거나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며 기다리는데요. 가끔 이러다가 바지에 오줌을 싸고는 지인들 앞에서 취한 척 연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겠다. 혹은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돌연 집에 귀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방광이 작아서 매일같이 걱정과 초조함에 시달리는 소방광인들을 위해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 알게 되는 많은 조언 및 팁 덕분에 저의 소방광에 조금이나마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비욘세 혜영님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근데 또 이렇게 훈훈하게 막 이것저것 써주셔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감 지금 너무 자꾸 공감이 돼가지고 약간 저희가 예전에 막 피우다 처음 시작할 때 뭐 여자가 자위하는 건 당신 혼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 많다 막 이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덜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소방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다 같이 약간 뭔가 연대하는 느낌이 맞아. 좀 들어가지고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떤 본인의 정체성 중 하나로 이런 사람들이 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서 내향인 외향인 특집 때처럼 그때도 내향인 시리즈를 하고 나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나만 이런 게 싫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사연자 분께서 왜 화장실 줄 서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줄이 많으면은 엄청 여유 있는 척 하면서 서지만 속으로는 지금 막 타들어가거든요. 맞아. 막 일부러 다리를 꼬는데 막 여유 있게 꼬고 막 이러는데 진짜 힘든데 제가 좀 웃긴 일이 있었던 게 금강휴게소 아시죠? 네. 금강휴게소가 되게 큰 휴게소잖아요. 근데 화장실도 굉장히 커요. 막 몇 칸씩 있고 그리고 요즘 한국 휴게소 화장실도 다 깨끗하고 근데 여기가 명절이 되면 진짜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소방관인 걸 아니까 제 배우자가 계속 알아서 휴게소가 보이면 지금 해줘요. 1시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이제 금강휴게소를 갔는데
안에 비어있는 칸들이 많을 텐데 한 줄 서기를 하니까 네. 진짜 화장실 그 바깥까지 한 줄로 너무 심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나는 막 이제 막 다리 꼬우고 난리 나는데 그 상황에서 제 와이프가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미국 사람이 네네네. 키 큰 미국인이 갑자기 화장실 정렬을 하고 있는 거예요. excuse me 하면서 들어가서 똑똑똑똑하고 빈칸 몇 개인지 확인하고 한 명씩 들어가 주는 거야? 어머. 유고 there 유고 그래서 그거를 그래야지 내 와이프가 점점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를 미국인이 이거 저기 비었다고 들어가세요 하고 참 결혼을 잘했구나. 근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나의 방광을 케어해주는 그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그쵸. 이런 게 반려자가 아닌가. 그럼요. 세상에. 보통 이렇게 장거리 가거나 할 일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뭐 넷이서 어디를 간다. 근데 다 방광 용량이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근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도우 씨랑 저랑 셰리가 둘 다 작아가지고 오. 저희는 어딜 뭐 화장실을 가거나 이래도 같이 먼 곳을 가본 적이 많지는 않지만 좀 서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방광 사이즈 잘 맞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렇지 그래요? 않아요? 이게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차로 막 왜 몇 시간씩 우리가 뭐 거기 10시간이면 운전해서 가면 이런 곳들 있죠. 그런 데를 가는데 너무 떨리는 거야. 막 사막이나 이런 데 가면 화장실이 없으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너무 다행히 쉐리랑 이제 어머니랑 다 소방관 패밀리라 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1시간 서주고. 근데 이게 약간 대방광인데 좀 성격이 급한 친구랑 저처럼 소방광인데 막 옆에 사람 속 터지게 하는 덜렁이랑 같이 가면 여행이 힘들어져요. 네. 왜요? 왜냐하면 저는 막 덜렁거려서 이미 저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저 때문에 지체가 됐는데 옆에서는 성격이 급하면 이미 이제 답답함이 올라간 거예요. 이미 나는 참을 만큼 참은 거야. 사실 방광 때문이 아니라. 근데 나 화장실 이러면 제가 그런 친구랑 캠핑을 몇 번 갔다가 정말 사과 대잔치를 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친해지면 이제 서로 이해하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서로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딱 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괜히 감정이 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미리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뭐 예를 들면 너는 숙소가 중요하니 식사가 중요하니 이럴 때 난 화장실이 중요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확인해야 되겠다. 네. 웃음이 새어나오는 순간 프리미엄 고체각을 키들. 키들은 바쁜 현대인들이 어디서든 간편히 상쾌해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여동생과 조향사 언니가 만든 구강 전문 브랜드입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안에서 퍼지는 웃음소리를 뜻하는 순우리말 키들에서 유래했어요. 미팅 전에 양치할 시간이 없을 때 마늘이나 김치찌개와 같이 향이 센 음식을 먹고 난 후 캠핑이나 여행지에서 양치가 번거로울 때 상쾌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 낮게 포장된 고체각을 키들을 사용해보세요. 입안에 넣고 씹는 즉시 풍부한 수분 거품이 발생돼서 부드럽고 촉촉하게 양치한 듯한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키들은 합성 계면활성제와 합성 방부제,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아서 건강하면서 간편하게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구강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에 키들을 검색해보세요. 키들에 대한 더 자세하고 알찬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순간을 언제 어디서나 상쾌하게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체각을 키들을 검색하셔서 성분부터 휴대성까지 겸비한 똑똑한 각을 키들을 만나보세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이번에는 이제 런던에서 오신 소방광, 유럽 소방광님 사연 한번 만나봅니다. 아, 되게 글로벌하네요. 마치 화장실에 가는 이분의 발걸음처럼 혹시 닉네임은 런던 경주마님. 영어는 없죠? 영어 없습니다. 영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영어를 제외한 모든 것에 자신 있으시기 때문에 그쵸, 그쵸. 불필요한 스트레스 드리면 큰일 나지. 안녕하세요, 혼세님. 런던에 살고 있는 런던 경주마입니다. 예전 베이징 올림픽 에피소드에서 지금 잘 읽는다고 칭찬을. 패럴림픽 관련해서 사연 보냈던 친구의 룸메이트랍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저랑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본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알고 있는 대표 소방광입니다. 학창시절 때 쉬는 시간마다 항상 화장실에 가는 건 기본이고 종종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왔음에도 수업시간 중간에 손들고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야만의 시대라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계셨지만 가끔은 학생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중간에 손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허락을 받는 걸 웬만하면 피하려고 했는데 네, 소방광은 참아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아, 혼세님은 대방광이라 모르시겠네요. 좀 화가 나신 건가요? 그럼에도 도저히 못 참겠을 때에만 손을 들고 허락을 받곤 했어요. 처음엔 쉽게 허락해 주시던 선생님들도 제가 아무래도 자주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니 수업이 듣기 싫어서 혹은 반항심에 자꾸 교실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때면 수업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참아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모든 소방관님들이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저는 유독 화장실을 못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괜히 더 불안해지고 안 그래도 작은 방광이 더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당장 화장실을 안 가면 큰일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몰래 교실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에 다녀온 적도 있었답니다. 제 소방광이 제 스스로 너무 힘들었던 건 첫 유럽 여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의 일이라 그때는 유럽에서 급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무조건 아무 카페나 펍을 들어가야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치만 문제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 카페를 가고 그러면 음료를 무조건 한 잔 시켜야 하는 거였어요. 소방광을 달래고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나오면 또 그 음료 때문에 30분 정도가 지나면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소방광 지옥의 굴레에서 고통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런던은 모든 기차역의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는 법 같은 게 생겨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돈을 내야 했는데 아, 나는 왜 이렇게 방광이 작아서 매번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제 소방광을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가끔 좀 참아봐라, 그게 다 심리적인 거다 하면서 제가 참을성이 없다는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 소방광 증상이 너무 심해져 2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던 때가 있었고 그제서야 병원에 가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니 저 같은 증상을 가진 분들이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더라고요. 처방해 주신 약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는 텀이 일정 기간 늘어나긴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약을 복용하고 있진 않지만 혹시 저처럼 병원을 가볼 생각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까 싶어 공유합니다. 또 한 번은 스페인에 사는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간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살던 동네는 빌바오 지역이었는데 마침 제가 놀러 간 기간에 재밌는 축제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 동네에서도 친구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하는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에 가게 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 이름도 생각나지 않지만 뭐랄까 이곳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다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 근처에 사는 모든 젊은이들이 축제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칼리모초를 처음 마셔보게 됐는데
콜라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는 저는 그 맛에 완전히 빠져 미친 듯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와인에 아이고. 콜라를 섞은 거죠? 그 지금 조합이 저희 존재하는군요. 녹음실에 스페인에 한 10년 사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언 듣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야외 배변을 하는 크레이지 아시안이 될 미래는 그 동네는 매우 작은 동네여서 그 축제 전체를 통틀어서 아시안은 저와 같이 간 친구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안 자체를 실제로 처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이 넘었던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짜 칼리모초를 또 야무지게 얻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인 사람들이 통이 크더군요. 근데 방광은 작은데 이 사람들 통 전개가. 커. 큰일 났어. 깔리모초를 시키면 저희가 영화관에서 먹는 라지 사이즈 음료통에 한 바가지로 담아줍니다. 1리터 아메리카노만 하는. 네, 그 영화관 커플들이 빨대 2개 꽂아서 나눠 마시는 그 사이즈로요. 저는 그걸 그냥 맥주 파인트 마시듯이 쭉쭉 마셔댔고 아이고. 시간이 지나니 슬슬 신호가 오더군요. 문제는 그 동네가 매우 작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이건 이 줄을 기다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스페인 친구에게 나는 지금 너무 급하다. 어디 다른 곳이 없냐 하고 물으니 그러면 자연 화장실에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화장실이 뭘까? 어디 숲속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오라는 것인가?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한 20발자국 정도 갔을까요? 친구가 해맑게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가리킨 곳을 보니 그냥 평지에 잔디가 쭉 펼쳐진 숨을 곳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서 볼일을 해결해도 되는 거니? 하니 응, 자세히 봐봐 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유심히 보니 정말 자연주의 화장실처럼 모든 젊은이들이 화장실을 해결하고 있더군요. 그 장면은 정말 생경해서 더럽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냥 생경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소방광 대표주자로서 그 자연주의 화장실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해결하고 왔습니다. 인간이 한 번이 어렵지 2번부터는 아주 편안해지더군요. 내가 화장실 줄이 길어서 클럽에 가지 않는 건데 여긴 줄을 안 서도 되는 클럽이구나. 신이 나더군요. 네, 그렇게 저는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깔리모초 마시고 춤추고 자연이랑 인사하고 마시고 인사하고 마시고 인사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나중엔 자꾸 마주치는 사람이랑 인사도 나눴어요. 화장실 메이트. 같이 갔던 한국인 친구와는 처음엔 서로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거리를 두고 볼일을 해결했는데 나중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방광을 해결했답니다. 어차피 그날의 기억 반 정도는 서로 기억 안 나요. 깔리모초 만세.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이 어렵지. 저는 이때 이후로 유럽 여행 한정 야외 배변을 잘하는 아시안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배변은 상황과 장소를 잘 가려야 하는 경봉죄입니다. 저도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있으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런던에 살고 있는 소방광인으로서 한줌단 여러분께 화장실 위치를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현재는 화장실 사용이 그나마 용이한 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포인트들은 화장실 줄도 길고 아직 돈을 받는 곳도 많답니다. 우리 소방관끼리 같이 돕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요즘 관광지 근처에 가게 되면 확실히 한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시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드는 생각은 저분들 화장실은 어쩌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화장실 사용하러 들어가기 눈치가 덜 보이는 프랜차이즈 카페들,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는 혹은 의류 매장인데요. 직접적인 매장 상호명을 언급하는 게 어떨지 몰라 따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혼세님께서 알려주신다면 제가 그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관광지 주변의 카페 비밀번호까지 다 저장해두고 있답니다. 와. 아무래도 주요 관광지 주변 카페들은 화장실에 비번이 있는데요. 친구들이랑도 주기적으로 야, 이 카페 비번 생겼다, 비번 바뀌었다 하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루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혼세님이 읽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답니다. 혜영 언니, 소방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른 소방광님들의 사연을 들어볼 생각에 벌써 설레고 화장실에 가고 싶네요. 무슨 말이야?
런던에서 애인이랑 사용하던 저희의 반려기구를 얼마 전부터 돌봐주고 있는 강아지 친구가 와구와구 물어뜯어서 새로운 반려기구를 장만하려고 생각 중인데 애인 손잡고 피우다 가보고 싶네요. 그때 속삭일게요. 저 런던 소방광이에요. 라고. 아참 제 애인도 소방광이랍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방광을 오래 잡고 있는 건 저희 강아지 친구뿐이랍니다.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매일 혼자 작업실에서 작업할 때 혼세님 방송이 있어서 너무 재밌고 외롭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혼세님 제 런던 생활을 책임져 주셔야 하니 방학 절대 반댈세. 앞으로 20년, 30년 쭉 가보자고. 정원이도 대학 가고 박사까지 가보자고. 이제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된대요. 저는 그럼 비빔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혼자 사세요. 뿅. 와. 이분이 이제 저희가 내용을 좀 줄였는데 늘 사연을 보내야지 하다가 자꾸 미뤄가지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전파가 없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아 이거 줄인 거예요. 많이 줄였어. 일본 에피소드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뭐 제주도도 있고 와. 많이 있었는데 많이 줄였어요. 아 그 자연주의 어. 자연주의 클럽 이거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아까 그 저희 영상 담당해주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재미있는 부분을 좀 잘라가지고 나중에 릴스나 쇼츠처럼 올릴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오늘 테스트로 일단 찍어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스페인에 오래 사셨어가지고 아까 여쭤봤을 때 진짜 야외에서 많이 한다고 하셔서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하는 게 너무 상상하니까. 아니 근데 사실 뭐 야외 화장실 뭐 야외 뭐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지만 실외 배변 아닌가요? 그치. 싫어. 강아지들이 하는 실외 배변이랑 똑같은데 그쵸. 자연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확실히 유럽 갔을 때는 다들 좀 곤란한 게 많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 진짜 여행 계획할 때 화장실 정보도 중요하잖아요. 여기 이분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비밀번호하고 특정 장소들 이름 좀 받아놓으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맞아. 그래서 제가 어디 브랜드에서 화장실이 공짜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말하기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어서 그럼요. 하지만 또 정보는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로. 물론 저희 청취자분들 뭐 프랜차이즈 카페나 이런 의류 매장을 이분이 알려주신다면은 쇼핑을 해야 되면 거기 위주로 가시겠지. 설마 화장실만 쓰실 분들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항상 비욘세를 올리면 그 업로드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고지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다 댓글로 조만간에 런던 갈 건데 DM 주세요라고 하시면 이분이 확인하고 그분한테 따로 DM을 드리는 걸로. 좋은 생각이다. 네. 왜냐면 이제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특정 팟캐스트가 그럼요. 한국에 있는 어떤 팟캐스트가 노출을 해서 아무도 구매하지 않고 지금 줄을 서 있다. 이거 하면 안 될까 봐서 제가 이제 한 2달이 3달이 건너는 방법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업로드 알림 게시글이 올라오면은 거기 밑에 댓글로 저 뭐 언제까지 런던 갈 건데 혹은 아니면 제가 런던 사는 소방광인데 한 군데만이라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제 이분이 찾아가서 뭐 DM을 드리거나 하는 방식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장난 아니네요. 글로벌하게 지금 소방관 이야기가 뻗어져 나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양평119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광 특집 사연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길래 당연히 중의적인 의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은 소방광이라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또 불 끌어간다. 그거 놀렸던 학창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소방관 아니 소방광입니다. 저는 와우. 방광도 작은데 대장은 과민하기까지 한 슬픈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 일을 하는데요. 혼세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촬영을 가면 야외 혹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은데 처음 가는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날에는 우선 포털 지도 페이지에 로드뷰를 켭니다. 내일 갈 곳이 어떤 건물인지 단독인지 오피스텔인지 지식산업센터인지 확인합니다. 이때 지식산업센터나 상업건물이라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대 밖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서 언제든 쓱 다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 주변에 없어도 문제지만 주로 혼자 사용하시는 화장실을 쓰게 되는 일도 왠지 불편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아파트라면 단단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전날부터 식단을 조절합니다. 밀가루가 들어가거나 매운 음식을 먹지 않고 좋아하는 야식은 물론이고 저녁 식사 후에는 군것질도 하지 않습니다. 와. 신호가 올 거면 출근 전에 와야 하니까요. 아침부터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두통이 있는 카페인 중독인데 촬영을 가는 날에는 아메리카노 대신 에스프레소를 내려 약처럼 원샷을 하고 나갑니다. 지금 이 글을 쓰다가 깨닫게 된 사실인데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 사용이 애매한 공간에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내시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은 몰라도 위내시경은 금방 좀 이제 비워주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는. 하지만 출근과 동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로 만나게 되는 분들의 공간에 찾아가면 대부분의 경우 커피 드실래요? 간식 좀 드시고 시작하세요 하며 떡이나 간식을 내어주시거든요. 전 괜찮습니다 하며 다른 분들께 가서 드시라고 손짓을 합니다. 물론 1대1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절하지 않고 신호가 오면 화장실에 갑니다. 정석권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주거나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을 간식이 예쁘게 담겨있는 모습을 보면 그 따뜻한 마음을 거절하는 게 오히려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 죄송하고 난처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긴 나름의 노하우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커피 챙겨왔습니다 라고 선수를 치고 텀블러를 흔들어 보이면 대부분 다시 묻지 않으시거든요. 네, 텀블러는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실 게 들어있더라도 마시지 않습니다. 소품에 입대면 안 되니까요. 비단 일할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화나 공연을 보는 일도 비슷한 종류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괜히 복도 쪽으로 예매를 하고 입장 직전에는 꼭 화장실을 다시 다녀옵니다. 주말에 듄2 예매를 해두었는데 상영 시간이 166분이네요. 혼자 보내는 시간까지 긴장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강아지 산책을 나가서 배변을 돕다 덩달아 신호가 와서 아이에게 사과하고 돌아간다거나 황영주 선수의 마음으로 러닝 계획을 세웠다가 칼루이스의 마음으로 코스를 바꾼다거나 하는 일도 종종 있고요. 돌아보면 과민 소방광이어서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크게 고생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영화나 공연을 보다 화장실을 간 적도 없고요. 더 긴장하고 나름의 준비를 한 덕분일 수도 있고 사실 화장실에 한두 번 더 가는 게 남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괜히 저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지난 방송을 듣고 혜영 언니와 한껏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소방관 팟캐스트 하시면 풀어놓지 못한 사연 보낼게요. 제가 예전에 워킹 투어 가이드도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화장실을 알려줘야 될 판에 그니까. 내가 먼저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워킹 투어 이런 걸 하시면. 아 근데 그 영화 보거나 이럴 때 네. 저도 이 사연들이 되게 재밌는 게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나 익숙해서 미처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나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유가 다 그게 소방관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금 마치 제가 저번에 이게 다 ADHD 때문이었던 것처럼.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화를 그 복도 끝쪽으로 예약하지 않고 본 적이 거의 없네요. 네. 저는 항상 용산 아이맥스 네. 제일센터. 그래서 저번에 혼세님이 예약해줬을 때 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전에 다 해결해서 괜찮았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어머 얘기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못했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그 영화 되게 예매하기 힘들게 해갖고 예매했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영화를 볼 때도 구석에 앉고 이런 것들이 소방관들은 좀 습관처럼. 네. 도우 씨는 어디 앉으세요? 저는 가운데 앉아요. 아 그래도? 네, 그냥 저는 해치고 갑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보이는데 앉는 게 더 중요하다. 그치, 내가 뷰가 더 원하는데. 중요하다. 근데 순간 지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옛날에 친구가 같이 보러 가기로 해서 걔가 영화를 예매한 걸 보고 내가 한번 야 왜 이렇게 가해를 잡아놨어. 나 가운데서 보는 거 좋아해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 또 대방광인데 끝에 하는 걸 좋아할 그럴 수 수 있어요. 있겠죠.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그냥 말을 못했을까 봐. 내가 화장실 자주 가야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안한 보통은 마음 진짜 급하면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끝에 앉으면 안 될까? 내가 화장실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영화 볼 때는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봐요. 맞아요. 특히 이렇게 상영 시간이 긴 걸 알 때는 음료도 거의 손 안 대고 그냥 음료는 이제 목 탈 때 약간 입 축이는 정도만 하고 진짜 인고의 시간으로 참죠. 맞아. 제가 지금 이런 사연이 되게 많았거든요. 영화 볼 때 너무 힘들다. 뭐 할 때 많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공개 방송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공개 방송 때 중간에 인터미션 늘 없었고 항상 2시간이 넘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공개 방송 티켓팅을 하면은 원하는 자리를 영화처럼 이렇게 오늘 자리 없으면 다음 주에 보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에 특정 좌석이 이렇게 와르르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가운데 자리가 빨리 나간다만 생각했지만 이게 또 가해도 나름의 쟁탈전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그쵸. 들면서 다음 공개 방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터미션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실제로 그 대전에서 공개 방송할 때 그 화장실에서 여러 분 많이 마주쳤어요. 많이 많죠. 왜냐면 그때 스텝용 화장실이 네. 못 쓴다 그래가지고 맞아. 기다리면서도 계속 가가지고 근데 또 이 방금 사연을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는데 안 되면 편집해줘. 방금 사연 써주신 분을 네. 어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어제 내용만 읽어도 이분 아니야. 어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는데 네. 제가 음료수를 권했거든요. 그 탄산수를. 근데 가시고 나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셨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유가 있으셨구나. 일단 제가 이거는 아까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 이거 담당해주고 계신 영상 감독님인데 감독님 죄송합니다. 비욘세 오프닝 영상에 이번에 대전 공개방송 오프닝 네. 영상 편집해주셨고 클로징 영상 이제 해주셨던 이제 감독님이신데 감독님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물을 안 마셔서. 그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제 피우다 갔을 때 아까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했거든요. 네. 저는 가기 전에 들러서 오. 화장실을 다 이용하고 그러셨구나. 피우다 화장실이 모르니까 저도 안 네. 가본 곳이니까. 그리고 음료수도 병으로 주셨거든요. 따지도 않았죠. 그래서 제가 마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제 꽤 오랜 시간 서서 맞아, 얘기했는데 오래 굉장히 얘기했어요. 죄송함이 지금 밀려오고 오래 그 얘기했어요. 와중에도 저는 중간에 화장실 갈 거 나가고.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음. 남의 집 화장실을 쓰는 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랐어가지고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네, 맞아요. 극장에서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남의 집 화장실 쓰기 어려운 것처럼 화장실 가려고 해치고 가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성격일 텐데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뭐 하나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서서 소변 넣을 수 있는 도구를 산 적도 있어요. 제가 이거 비욘세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여차하면 서서 등 돌리고 이거 써서 사야겠다 해가지고 약간 깔때기처럼 생겼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래다 대고 그냥 서서 넣을 수 있거든요. 한 두어 번 썼는데 그게 또 심리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하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또 개운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살 정도로. 사실 그거를 산다고 해도 그걸 영화 보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여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 어떤 의미 그런 없죠. 제품.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이분께서 스페인 생활을 오래 하셨어가지고 네. 아까 나왔던 그 사연 중에 실제로 스페인에서 어떤 축제 같은 거를 할 때 야외 화장실이 많이 벌어지는지. 근데 야외 화장실은 물론 설치가 돼요. 우리나라 락 페스티벌처럼. 거기도 이용을 누군가는 하고 있겠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외 배변을 하고요.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특이한 건 한국은 어쨌거나 야외 화장실도 이렇게 칸막이로 설치가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네. 근데 애초에 야외 화장실조차 칸막이 없이 변기만 쫙 있는 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남성용 개방형이군요. 소변기지만 네. 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남성들 넷이서 이렇게 변기가 모여 있어가지고 어깨 동무하려면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처리가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서 다 이제 만석일 경우에는 이렇게 두 명이 마주보고 서게 되는. 어깨 동무 가능하다. 어깨 동무 가능한. 근데 그러면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워킹 투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때는 본인이 소방관인데 손님들을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과장하면 매일 10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고 제가 화장실을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와. 물론 점심시간 유일한 이제 찬스죠. 점심시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건데 그럼 저는 점심은 또 먹지 않고 점심을 먹으면 또 오후 일정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와. 낯선 곳인데 손님들한테 기다리세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는 진짜 이상한 그림이니까. 그리고 또 손님들은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제 가이드 맞아요. 투어를 자기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또 그 시간을 여러 명 시간을 뺏기 그렇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도 잘 마시지 않았고 아까 영화 볼 때 거의 안 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보던 투어를 하던 이렇게 물을 마라토너처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만 적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다 하고 있구나. 왜 그 축구 선수분들이 네. 한 다음에 확 뱉는 것처럼. 와. 또 투어 중에 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쵸. 근데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은 계속 타고 맞아요. 되게 그렇구나. 그죠, 맞아요. 악순환이죠. 근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오래 계셨죠? 네. 바르셀로나에 몇 년 정도 계셨어요? 한 10여 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또 바르셀로나 여행을 준비하는 청취자분들이랑 바르셀로나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럽 화장실은 정말 많이 없다 이런 소방관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쵸. 바르셀로나에 10년 살면서 또 그중에 일부는 가이드도 해보신 입장에서 이런 데 가면은 뭐 화장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좀 그런 거 있을까요? 근데 아까 런던 사연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계속 했는데 사실 우리가 물론 열려있는 화장실을 몇 군데 알고 있고 네. 그런 정보들을 가이드들은 늘 가지고 있죠. 동선 안에 뭐 무료가 아니더라도 깨끗한 유료 화장실이라거나 무료로 갈 수 있는 곳을 파악해 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건 그 동선 그 루트대로 가고 싶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 큰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는 백화점 화장실들은 무료로 열려 있고요. 근데 단 이제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그 층마다 성별이 구분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어쨌거나 4층, 5층이 여자 화장실이면 2층 걸러 한 층이 남자 화장실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기 딱 갔는데 여자 화장실이다 그럼 같은 층에서 찾는 게 아니라 위로. 다른 층에 이것도 가야 되는 팁이다. 거고. 근데 사실 저는 그냥 가까운 카페를 가기는 했던 것 같고요. 손님들이 갑자기 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멀리 갈 수 없으니까 또 많은 분들 동선을 건너뛸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화장실에 모셔다 드리고 제가 그냥 커피 한 잔을 시키는 거예요. 커피 드시고 가세요 할 시간조차 애매하니까 화장실 안내해 드리고 제가 에스프레소 한 잔 시켜서 마시고 내지는 안 마시고 입만 죽이고. 네, 아까 그 어떡해, 사연이랑 속상해. 똑같아요. 물이나 커피를 마시면 또 악순환이니까 맞아요. 제일 저렴한 에스프레소를 시키는 거죠. 그럼 한국에 오시고 나서 어쨌든 이제 화장실에 있어서는 뭐 지하철역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편해지셨겠네요. 저는 집이 서울에서 좀 떨어진 네. 곳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보통 1시간, 2시간은 나와야 되니까 네. 여전히 이제 출발 도착 상황들은 생기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들으면서 혼자 막 웃었는데 주유소 말씀하셨잖아요. 네. 물론 되게 좋은 방법인데 저는 전기차를 타거든요. 네. 제가 주유소에 들어가면 화장실 가는 차인 거예요. 이게 주먹, 뭔가 한쪽에 쓱 대고 조용히 갔다 올 수가 없어요. 파란 번호판을 단 차가 주유소에 들어갈 일은 진짜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조금 혼자 의식하거든요. 내가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그냥 걸어가다가도 들어가요. 걸어가다가도 막 화장실이 없는데 지하철까지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개찰구를 들어가기 전에 있는지 후에 있는지 모를 때는 그냥 주유소 들어가서 화장실 어디예요? 물어보면 절로 들어가세요 하셔가지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주유소든 다 그게 있어야 어느 되는 주유소든 와, 다 이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동기한테 다시 확인은 해보겠지만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 이용 안 하고 화장실만 쓰는 거랑 주유소에서 이용하는 거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기사와 정유서 현재 재직자를 통해 현재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상 주유소를 운영하려면 공중화장실, 즉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도 이용하는 화장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 주유하지 않더라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벌칙 조항은 없다 보니 사업주에 따라 운영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송 노동자분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주유소 화장실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소수의 몰상식한 이용자 때문에 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유소 관계자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개방된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주유소 운영자와 직원분들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만큼 만약 이용하게 된다면 깨끗하고 매너 있게 다녀와 주시면 모두가 해피할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시민의 방광 복지에 기여해 주시는 주유소 종사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소방관이 지금 4명 중에 3명인데 대방광에 1명이다 보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소방관 사연을 막 듣다 보니까 이쯤 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혼세님한테. 좋아요. 대방광한테. 왜냐하면 이 소방관인 분들이 되게 비슷하게 약간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조금 눈치가 보이니까 이걸 참거나 이런 게 좀 많은데 네.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이 만약에 앞에 있으면 그걸 좀 대방광들이 느낄 수 있나요? 아니면 사실은 상대방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네. 저희가 더 긴장해서 신경을 쓰는 걸까요? 진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놀랬던 게 저희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물어봤거든요. 그럼 그렇게 자주 가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냐? 그냥 저는 그런 게 궁금했는데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소방관 분들은. 이 사람들 그쵸. 아무도 화장실 안 갔는데 나만 1등으로 맞아요. 가기가 네. 전혀 신경 안 쓰고 이 사람이 어디에 뭐 몇 번 갔는지 뭐 했는지 생각을 전혀 안 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내가 신경 쓰고 있으니까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한 나물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먹나 안 먹나를 되게 꽂혀서 보셔요. 나물 싱겁니? 벌써 웃기다. 나물이 맛이 없지? 진짜 K형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님들. 아니야 지금 먹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직접 만들지 않았거나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내 옆에 언니가 이걸 나물 먹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것처럼 그냥 전혀 몰라요. 신경 안 써요. 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언니랑 안지 얼마나 됐지? 언니랑 안지 지금 그래도 거의 5년 됐. 5년 넘었어요. 5년 넘었고 그리고 도우 씨도 안지 꽤 됐는데 두 분이 소방관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소방관인 것도 몰랐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소방관인 걸 알아도 이 사람 화장실에 간다 이거를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제 혜영 언니가 안 나온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안 나오는 것도 왜 안 나오는지를 알았냐면은 내가 가고 싶은데 안에 언니가 있어서 그냥 있구나 했다가 다시 물어봐도 안 나오고 그리고 가끔 화장실에서는 안 나오는데 내가 보낸 릴스에 웃기다고 크크크크 답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화가 많이 나지. 맞아. 막 밖에서 소리쳐. 언니 화장실 그거 확인하지 말고 나와. 빨리 나와. 그런데 그러면 또 안 나와. 그럼 이제 톡으로 보내야지. 빨리 나와. 맞아. 그렇게 할 때 있는데 이제 그건 우리끼리 그냥 그쵸. 재밌게 하는 얘기인 거고 전혀 몰라요 진짜. 아니 근데 이거 대답을 듣고 나니까 좀 그래도 마음 한편이 다른 분들도 조금은 그래도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 저는 저희가 이제 소방관 회차를 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 지난 회차에서 너무 이제 그 약간 트라우마처럼 저랑 술 먹던 그 나이 드신 분이 쟤는 방광이 너무 작아 그 말을 들은 뒤로 저한테 약간 이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갖고 그랬는데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제가 되게 자주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야, 난 내가 맥주 마실 때 진짜 화장실 자주 간다고 생각했는데 더 자주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랬더니 친구들이 넌 너무 많이 마시잖아. 저 방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가 마시는 양에 비해선 진짜 안 가잖아. 네. 라고 얘기해서 그 정도 마시는데 이만큼 가면 안 가는 거다. 맞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밥을 네. 먹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화장실을 갔다 왔지만 화장실에 줄이 길어서 안 갔다 온 척하고 앉기도 했어요. 나중에 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자주 가는 것처럼 보일까 봐 줄이 길어서 왔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앉았다가 또 다음 순서가 오면 근데 나 지금 웃었지만 그런 적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돋을 만큼 비슷한 루틴을 가진 분들이 그럼 도우 씨는 약간 이런 식으로 눈치 본 건 없어요? 저는 지금 너무 딴 얘기 같은 거예요. 저는 소방관이긴 한데 막 눈치 보느라 참거나 맞아. 이러진 않거든요. 맞아. 근데 이건 약간 저희 엄마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저희 엄마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마킹을 진짜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항상 대변 마킹맘이시거든요. 워킹맘 아니고 마킹맘. 너무해. 강아지 안 키우시면 마킹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어서 이제 여기저기 배변을 조금씩 하고 다니는 그 강아지들의 배변 행위를 이제 마킹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주유소도 이미 엄마가 알려줘서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 때나 가도 된다. 네네. 눈치 볼 필요 없다. 네. 그래서 그냥 마려우면 가는 거지. 내가 마려운데 어떻게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미쳤나 봐. 있어서. 너무 웃기다. 마킹맘이라뇨. 마킹맘 진짜 웃기다. 언니도 이제 마킹 언니 이러시고. 나 어머니한테 말해버릴 거야. 마킹맘. 저희 엄마도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다 이거. 엄마도 항상 어디 새로운 데 가면 어. 싸고 나서 내가 오늘 여기 접수했어.
그거 진짜 강아지의 배변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너무 똑같은데요. 근데 아마 어머니가 그러니까 도우 씨도 그걸 별로 이렇게 막 숨길 일이라고 그런가 생각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방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한 교육 방식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마킹을 해야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약간 뭐 항상 이거 편하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뭐 오퍼해주고. 언제든 가고 그쵸. 싶으면은 얘기해도 되고. 여기 마킹하고 올래? 이렇게.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회식 같은 거 할 때 되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좀 배려해야겠다 싶은 게 왜 막 12명이 회식하는데 막 화장실 가까운 데 앉는다거나 한 게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근데 자기는 얘랑 친한가? 아 얘랑 사이가 어색하니까 얘네는 좀 떨어지라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얘네는 여기 처음 왔으니까 친한 사람이랑 앉혀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 배치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럼요. 10개의 몸 10개의 오르가즘처럼 10개의 방광, 10개의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야겠다는 10개의 생각이 몸, 10개의 방광. 그리고 또 어떤 소방관인 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겹치는 에피소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다른 포인트들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홍재천 두루미님의 사연인데 이분도 뭐 매교시가 끝날 때마다 화장실 갔었고 영화관이나 공개방송 강연회 갈 때 너무 힘들고 뭐 이동시간 탑승 전에도 항상 챙겨야 되고 통근 시간 길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힘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는 왜 소방광인가에 대한 어떤 추측을 약간 해주신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언니가 읽을 땐가?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방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방광염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몇 년 전 친구 중에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서 힘들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방광염이라는 걸 알게 됐고 약 처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불편하지 않을 만한 비뇨기과를 찾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지만요. 그때쯤 저도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했다가 약 처방을 받고 치료를 했답니다. 당시에는 큰 변화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고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전만큼은 예민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제가 병원을 방문하던 당시가 한창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라 재택근무를 자주 하게 되면서 화장실이 가까이 있을 뿐더러 예전처럼 통근 시간이 길지 않았고 영화관이나 공연을 볼 일도 잘 없어서 그때는 변화를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니 예전과는 꽤 많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마음을 놓지는 못해요. 여전히 버스를 타기 전에는 물을 안 마시고 화장실은 직전에 반드시 다녀옵니다. 방광염과 더불어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불안인데요. 지금 저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저는 불안이 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엄청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진짜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버스를 탈 때마다 이번에도 또 힘들면 어쩌지 하고 미리 불안해하곤 했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크면 그게 더 자극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와 비슷한 예로 이 사람이 나에게 편안한 사람인지 친한 사람인지를 방광의 자극 여부로 어떤 친밀감 센서가 방광에 있으시죠. 그래. 네. 방광의 자극 여부로 판단하던 때도 있었어요. 제가 친한 친구들과 같이 만났을 때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도 6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가고 싶은 때가 있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회식에 가게 되거나 불편한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액체류를 많이 마시지 않았음에도 심할 때는 15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으면 안 친한 사람이라고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혹시나 이 얘기를 밖으로 꺼냈다가 그 사람 앞에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면 좋지 않게 생각할까봐 차마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친한 사람 판별기의 적중률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도 연관성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거라면.
편안한 상황이면 확실히 방광의 자극도 덜한 것 같아요. 아무튼 방광염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소방광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 이 사연이 소개된다면 듣게 되시는 분들 중에 생각하지 못했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또 불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그때 왜 혼세님께서 어머님이 소방관이라 병원에 갔다가 맞아요. 나중에 이제 그 혜영 언니가 소방관이다 이걸 어머님이 알게 되시고 해준 조언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심리적인 요인 그런 것들은 이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뭐 사람마다 몸이 달라서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쵸, 어머니한테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2시간을 참아봐라. 절대 싸지 않는다. 그 경험이 필요하다.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를 겪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집에 있거나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진짜 그냥 작정하고 한번 참아보면 절대 싸지 않는다. 아마 그래도 해당이 안 되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이 얘기를 듣고 한 번 나도 사실 한 1시간 이상 기다린 적이 없기는 했었던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시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방광염 그 약을 드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은 다 해봤거든요. 병원에 가보고 검사하고 뭐 약도 먹어보고. 근데 그 약을 먹고 크게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안 먹었는데 약간 그걸 더 먹으면서 관찰을 해야 됐을 수도 있긴 했겠네요.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심했었거든요. 원래도 소방관인데 그때 너무 심했었거든요. 좀 심리적인 거 없으세요? 심리적인 거는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네. 그 친구는 진짜로 소방광이 아닌데 긴장성 방광인 게 진짜 누가 봐도 긴장성 방광이에요. 화장실을 이런 듄 같은 거 보기 전에 2번을 가요.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2번을 가고 그 자다가도 가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그렇게 많이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자다가도 가는구나. 자다가 안 가요? 자다가 가죠. 자다가 가는데? 자다가 당연히 가죠. 지금 내가 자다가 가는 거는 맥주 2리터 먹고 잤을 때 이럴 때는 뭐 갈 수 있지. 자다가 근데 또 진짜 다 그런가? 너무 공감되는 게 그 듄 보기 전에 2번 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가서 너 안 가도 돼 이랬는데 셰리가 아니야 나 진짜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하고 맞아. 한 10분 앉아있다가 바로 다시 가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지금 방광이 문제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 다시 생겼어요?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모든 사람. 그래서 어쨌든 홍재천 두루미님한테도 카이톤에 한 번에 내리기 좋은 팬티 보내드릴 거고 저는 이분이 심리적인 걸 얘기했을 때 심리적인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당연히 느끼는 게 심지어 대방광한테도 그 화장실이 가까워질수록 더 가고 싶어지잖아요. 네. 내가 화장실까지 거리가 5분이었는데 분명히 나는 한 15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임박한 순간 막 너무 가고 싶고 진짜 바지 내릴 때 늘 위기, 대위기 이럴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럴 때 너무 웃겨. 위기. 너무 대위기. 그래서 저는 항상 대방광이 너무 대위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입구에 들어갈 때 계속 생각해요. 잠겨 있을 수도 있어. 잠겨 있을 수도 있어. 계속 생각하고 변기 열 때도 변기 막혔을 수도 있어. 뭐 이러고 또 한 15분을 더 찾아 헤매야 될 수도 있어. 이거를 배출하는 직전까지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막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짜 큰일 나. 사연자분 이거 방송 듣는 분들이 그런 적이 있으면 얘기를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맞아.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저는 자면서 화장실 가는 꿈을 진짜 많이 꾸거든요. 근데 이게 자면서 화장실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뇌에서 이 상황을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40살 넘었는데 조금 더 먹으면 뭐 좀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닌데. 아직 근데, 화이팅 조금 더 해봐야지. 그래서 보통 이런 꿈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꿈에서 화장실을 막 가요. 근데 거기에 막 엄청 벌레가 많거나 아니면은 변이 막 넘쳐 흘러요. 아니면 문을 막 두들기는데 안 열어줘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약간 잠이 깨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하거든요. 아, 뇌에서 나를 또 보호해줬구나. 그러니까. 침대에 싸지 않게. 근데 그런 거 쾌적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쵸. 배우자 너무 깜짝 쫓겨나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화장실 정리를 해줄 수 음. 없으니까 배우자가 꿈까지 찾아올 수는 없으니까. 어머. 근데 그런 거 경험해 보시는지 소방관들이 궁금합니다. 네. 도우 씨 있어요? 전 진짜 자주 꺼요. 네. 이거 봐,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의연해 보이는 소방관이라도 저 양평 119님 의연해 보이는 소방관. 마음에 든다. 의연해 보이는. 저 양평 119님 있어요? 네. 화장실 꿈을 꾸다가 깨니까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닌데 네. 화장실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꿈에는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영상 작업하러 오셨다가 자꾸 쌤이 죄송합니다. 자꾸 말을 시켜가지고 어떤 꿈인가요? 저는 그런 꿈 많이 꿔요. 안 나와요. 너무 마려운데.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제가 변기에 앉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엉덩이 골을 긁어야 돼.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약간 배변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으면 배변에 관련된 꿈을 꾸나 봐요. 저 진짜 안 꾸거든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없으니까 없다 보니 똥 나오는 꿈 꾸면 로또 사라 그러고 이런 게 네. 흔치가 않으니까 보통은. 근데 많이 있으시고. 네. 그래서 그런 변이 나오거나 이런 꿈에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뭐 꿈일 뿐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 카이톤에서 걸쇼츠 보내드릴 거니까 저희가 안내 메일 다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사연이 많고 더 소개를 너무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저희 언제 2탄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패자부활전. 소방관 물론 여러분 패자 패자부활전. 아닙니다. 패자분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시간 관계상 이제 네.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아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이 소방광을 몰고 와주신 이 사연을 물고 와주신 이제 혜영 언니랑 도우 네. 씨한테 어떻게 보면 좀 감개무량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 녹음실에서 몇만 명이 듣는 팟캐스트에 내 방광이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자기의 의료적 정보 같은 걸 오픈하는 게 나름 의미 있는 경험이기도 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떠셨어요, 언니는? 저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도우 씨랑 같이 해서 너무 뿌듯해요. 약간 도우 씨가 되게 조용하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뭔가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만담꾼인데 그거를 옆에서 들어본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맞아. 근데 이제 소방관은 분명히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같이 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아마 처음이라서 좀 저 팟캐스트 처음 했을 때 그 긴장이나 이런 거 때문에 괜히 내가 걱정해가지고 도시 내려 하면서 막 괜히 선배로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본인은 전혀 지금 아무 그런 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너무 재밌었고 전국에 계시는 아니면 저기 외국까지 네. 여기저기 계시는 이런 소방관들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이런 어머. 사연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10개의 몸, 10개의 방광. 굉장히 뿌듯한 개인적으로 어느 회차보다 뿌듯한 방송이었습니다. 맞아요. 도우 씨도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저희는 캐릭터를 아니까 원래 약간 들어주는 편이고 사람 말할 때 잘 맞아요. 끼어들지 않고 이래서 되게 지금 의연하게 흐뭇하게 잘 듣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오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조금 긴장을 많이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긴장은 그렇게 많이 안 했고 또 이거 아까 뭐 간생? 그거 아니죠 지금. 아직 간생, 손 잡는 게 간사.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나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에피소드인지 모르고 그냥 네 괜찮아요 했는데 보통 물어보지 않아요? 참 이분들 나는 대단하죠. 전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 소방관 말했던 에피소드라고 해서 내가 팟캐스트 처음 녹음하는데 방광은 약간 간지가 떨어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살짝 했는데 네. 네, 오늘 녹음하고 다른 분들 사연도 들어보니까 네. 너무 어떤 소소한 연대? 어, 대감이 진짜, 느껴지고 맞아. 네,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저도 비욘세를 하면서 굉장히 좀 행운이라고 느끼는 게 이런 순간이거든요. 이걸 사연자분들이 보내주시지 않고 두 분이 소방광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면 아마 저는 평생 눈치 없이 얘들아 영화는 가운데니까 가운데에 앉아
넌 여기 앉아봐, 저기 앉아봐 얘기하고 다들 근데 나 지금 별로 생각이 없어서 나중에 마시겠다. 아니야, 새로 나온 음료수인데 너무 맛있어. 쭉쭉 들이켜봐. 그리고 항상 뭐 샷을 먹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도 야, 이거나 돈 비슷해. 맥주 피처로 가자. 이런 눈치 없는 그쵸. 사람일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항상 저를 정말 일일이 가르치면서 사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의미만으로 우리끼리도 되게 재미있는 판이었는데 이걸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네. 앞으로 팬티를 따로따로 내릴 필요 없이 그 잘 만든 굉장히 면도 좋고 통풍도 좋고 여성 건강에 좋은 팬티를 제공해주신 뭐랄까 팬티 만드는 소방관 카이톤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좀 알아보니까 카이톤이 그거래요.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 옷 입을 때 그냥 하얀 흰 천을 자기 몸에 맞게 이렇게 네모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뭔가 속옷에 내 몸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각자 몸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속옷이라는 의미로 카이톤이라고 이름 지으셨다고 들었는데 이전에 음원 광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제공도 다 해주시고 제작비도 지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남은 사연은 어떻게든 소화할 다른 방법을 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대방광 분들 앞으로도 자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모르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다 같이 알아가는 거니까 여행 같은 거 할 때도 좋아하는 음식, 숙소 형태 이런 것만 체크하지 마시고 각자 어떤 방광의 사이즈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아마도 캥 작가님과 마포만두 작가님과 함께하는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이제 망한 연애, 저희 이제 감독님도 망한 연애 있으면 사연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싸세요 이렇게 할까? 어때? 너무 미쳤나봐.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베리에이션 생기고 있는데 웃겨서 다 받아주고 있어. 알겠어요. 혼자 싸세요로 네. 가볼게요 이번에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싸도록 하겠습니다로 말할 뻔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땀이 너무 차요. 민지한테 만약에 2부 하고 싶으면 나 무료 출연해서 할 의사 200% 있으니까 꼭 알려줘.